자, 그래서 지금 리액트 CRUG 작업하는 거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든 백엔드랑 연동하는 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리스트랑 글 작성하고 글 작성 페이지 다음에는 상세 페이지로 이동해야 되는 거 페이지 이동까지 넣어놨어요. 그 준비했었던 플로우에 따르면 이제 작성을 한 다음에 리드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성된 프라이머리 키 값을 전달해야 리드 페이지에서는 그걸 가지고 페이지를 조회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새롭게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디파트먼트 view.js라고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코드를 넣을 건데요. 지금 제가 제 컴퓨터가 그게 하나도 안 돼 있네요. 사용자 코드조가 그게. 단축키로 만드는 거 불가능할 것 같고. 자, 리액트 필요한 패키지들 가져오자고요. 펜을 가동. 자, 일단은 이제 성능 최적화 위해서 메모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가 외부에서 들어오자마자 이동돼서 오자마자 데이터를 로드해야 되죠.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화면에 노출되면은 이제 바로 노출돼야 되는 실행돼야 되는 기능을 구현하려면은 유즈 이펙트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 당연히 이벤트 같은 거 들어갈 테니까 유즈 콜백. 메뉴 같은 거 구현해야 되니까 nav 링크 그리고 파라미터 같은 거 받아야죠. 여기서는 지금 프라이머리 키 값이 그 패스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도록 하고 있으니까 패스 파라미터 수신을 위해서 유즈 파람스. 목록 페이지나 아니면 수정 페이지 같은 데로 이동시키려면은 유즈 내비게이트도 필요하고요. 리덕스 써야 되니까 유즈 셀렉터, 유즈 디스패치. 슬라이스 안에 구현된 데이터 중에 get current 데이터, get 아이템, 여기서 삭제 기능 구현할 거니까 delete 아이템. 자, 그 다음에 화면 구성을 위한 스피너. 기존에 우리가 구현했던 리덕스 예제를 보면은 리스트 페이지에서 먼저 전체 데이터를 다 갖고 있었어요. 리스트에서.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상세 페이지로 가면은 리스트에서 이제 상세 페이지로 가면 여기 이제 전체 데이터가 다 있죠. 그러면은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면은 이미 여기서 내가 선택한 여기에서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표시하는 데이터는 어차피 현재 목록 페이지가 갖고 있는 전체 데이터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에서는 AJAX로 데이터를 또 로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전체 데이터를 여기서 그대로 다시 로드를 했어요. 이때 사용했던 게 get current 데이터예요. 목록에서 갖고 있던 전체 데이터를 그대로 일로 옮겨와서 프라이머리 키랑 일치하는 거 하나를 반복문으로 찾아내는 루틴을 넣었어요. 이게 우리가 전에 구현하고 있던 처리 루틴이에요. 근데 작성 페이지에서 게시글을 쓰고 들어오면 여기는 전체 데이터를 안 갖고 있죠. 그러면 이 상세 페이지에서는 전체 데이터가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어떨 때는 갖고 있는 거에서 하나를 추출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리덕스를 통해서 AJAX로 데이터를 신규로 받아오고
그래서 요 상세 페이지 안에 그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처리하는 그 루틴이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해놨던 거. 이게 난이도를 좀 많이 사실 이렇게 구현하는 게 맞기는 해요. 왜냐면은 네트워크 통신 처리하는 거를 최소화시켜야 성능 향상을 좀 기대할 수 있으니까 AJAX를 사실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를 소스 코드에 하드 코딩으로 박아서 해결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 놓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소스 코드 안에 하드 코딩해서 넣어놓고서 AJAX 안 쓴다. 그거는 완전 꽝이고 데이터가 DB에 있다는 전제하에 AJAX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은 거라고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가 DB에 있다라는 거는 일단 한번 가져오기 위해서 AJAX를 썼다라는 거고 그 상태에서 AJAX를 최소화한다라는 거는 이미 갖고 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재사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좋다라는 거지. 무조건 AJAX 안 쓸 수 있게끔 코딩하면서 아 AJAX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데이터다 소스 코드 넣어야지. 그거는 개발 못 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차이를 이해하겠나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전에 코드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난이도가 너무 높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제가 지난주에만 이 질문을 2번 이상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요번에는요, 난이도를 좀 하향시켜 보려고 해요. 전체 데이터를 갖고 오건 아니면은 작성 페이지에서 오건 간에 데이터를 재사용한다는 요 부분은 없애버리려고요. 그냥 무조건 AJAX로 가져올게요. 그럼 이제 get current 데이터를 사용하는 부분이 필요가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황에 따라서 조건문으로 분기하는 게 없어지고 그냥 루틴이 한 가지 루틴으로 통일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번에 가봅시다. 자, 일단은 그 패스 파라미터 받고 그 다음에 리덕스 관련 초기화를 합니다. 네, 패스 파라미터 받고 리덕스 관련 초기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구현했던 코드를 일단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보면은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일단 리스트를 통해서 왔다라는 걸 전제하고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를 다시 한번 일로 옮겨오는 거예요. 이 코드가.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 데이터의 결과를 반영을 할 텐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로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데이터가 있나 없나를 봐요. 데이터가 있으면 리스트에서 뭔가 가져온 게 성공했다라는 거니까 거기서 이 파라미터랑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아요. 근데 오늘 지금 구현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리스트가 아무것도 구현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게시글을 작성하고 나서 상세 페이지로 넘어오면은 라이트 페이지로부터 넘어오면 이렇게 했을 때 리스트로부터 온 데이터가 없죠. 그러면은 이 유즈 메모에서 if가 아니라 else의 루틴을 탄다는 거죠. 루틴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틴을 없애버리고 그냥 그 파라미터 값이 발생을 해서 페이지가 열려서 가져오면 그냥 무조건 이 루틴만 타자고요. 그럼 파라미터 값에 의해서 데이터를 매번 AJAX로 가져오는 그런 루틴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요런 부분이 다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페이지가 열린 직후 혹은 id 값이 변경된 경우 데이터 가져오기. 네, 이렇게 심플화를 시키죠.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심플화 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이점이 생기냐면요. 일단 코드가 되게 간단해져요. get current 데이터가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use 메모를 쓸 일이 없어져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이전에 우리가 했던 거는 데이터를 들고 있으면은 그거를 재사용하고 데이터가 없으면은 AJAX를 받아오고 이렇게 구현을 했었는데 이거를 처리 루틴을 좀 심플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건 없건 간에 그냥 이 페이지에서는 매번 AJAX로 신규 데이터를 받아오겠다는 거죠. 왜냐면은 사실 데이터를 들고 있으면은 그걸 재사용하려고 궁리하는 게 그 개발 프로그램 효율에선 더 좋기는 한데 코드 복잡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처리 로직을 좀 단순화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현했을 때에 또 하나의 이점이 있어요. 만약에 목록 페이지에서 상품명, 이미지, 가격 이렇게 일부 데이터만 보여주고 상세 페이지에서 상품명, 이미지, 가격 리스트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상세 페이지가 재사용한다라는 거는 보여주는 정보가 똑같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만들다 보면은 상세 페이지에 더 많은 항목이 보일 경우가 있어요. 그 상세 설명, 상품 옵션 이렇게 리스트보다 더 많은 정보를 표현해야 될 때 있죠. 이럴 때는 어차피 리스트가 갖고 있는 정보만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재사용이 안 돼요, 이때는. 이때는 어차피 상세 페이지가 데이터를 새로 받아와야 되니까 지금 하는 거는 주로 지금 쇼핑몰 페이지 작업하시는 분들 작업 루틴에 맞춰드리는 거예요. 자,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JSX, 즉 HTML을 구성해서 그 결과를 출력해 봅시다. 이전에 만들었던 코드 재사용할게요. 자, 로딩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화면 처리하고요. 에러가 있으면은 에러뷰 처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져온 데이터 슬라이스에서 변수 이름을 자, 데이터가 있으면은 테이블에 그 데이터들 출력을 했죠. 데이터 점 여기서는 DEPT 해놓죠. 데이터.dname, 데이터.log. 자, 그 다음에 목록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등록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수정 페이지로의 링크, 그리고 삭제 버튼으로의 링크인데 삭제 같은 경우는 클릭했을 때 여기서 직접 지울 거니까 이벤트 처리를 정의했고 이 삭제에 대한 이벤트도 미리 정의만 해놓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use 메모가 빠지고요. get current 데이터도 굳이 안 가져가도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추가 버튼에서 라우트 추가해야죠. 페이지 만들었으니까.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이고. 패스 파라미터를 쓰는 경우는 파라미터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패스 파라미터는 자리에 따라서 그냥 그 자리에 따라서 변수를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파라미터 이름은 뭐가 됐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쿼리 스트링 같은 경우는 URL에 파라미터 이름이 노출이 되니까 파라미터 이름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이렇게 했고 마지막에 여기 디파트먼트 뷰에서 익스포트만 시키면은 일단 작성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새로 고치면서 데이터 추가, 저장. 자, 역시 한 번에 끝나진 않네요. 자, deptno를 읽을 수 없다. item.deptno. 제 리덕스 안에 데이터로 처리해놨으니까. 자, 다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저장된 데이터가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에 대한 로직을 조금 심플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삭제 기능까지 고려를 해보자고요. 삭제 버튼 누르면은 백엔드한테 지워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돼요. 이미 관련된 에이작스는 다 만들어놨고 지운 다음에 삭제가 됐어 그러면은 그냥 그 어디야 목록 페이지로 넘어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삭제 관련된 에이작스 호출하는 거는 작성했을 때 요거랑 똑같아요. 요 루틴이랑 똑같다고요. 이 호출하는 함수만 바꾸면 되는 거지. 파라미터 바꾸고. 자, 그래서 삭제 버튼 눌렀을 때 2.prevent default 네, 얘 하나 걸어주고 delete item 슬라이스 보면은 delete item이라는 거 호출하면서 여기에 id 값으로 지금 받아놓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id는 id 보내주면 되고 에러가 나면은 여기로 에러가 들어오니까 에러 메시지 뿌려주고 끝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목록 페이지로 가면 되죠. 여기선 삭제니까. 자, 그리고 페이지를 이동할 때 내비게이트라는 기체가 필요한데 저 내비게이트를 쓰려면은 이 use 내비게이트로 함수를 생성해야만 쓸 수 있는 거죠. 자, 잘 동작하는지 최종하기도 합시다. 자, 삭제가 됐네요. 그럼 백엔드에 요청된 항목 보면은 네, 여기 데이터 삭제 루틴이 SQL이 잘 수행된 거 확인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페이지를 그냥 이동시키는 게 싫으면 window.alert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창 하나 보여주고 넘기세요. 그러면은 삭제되었습니다라고 넘어가죠. 조금 더 해볼까요? 자, 버튼 눌렀을 때 컨펌 함수를 줘요. if window.confirm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컨펌 함수는 사용자가 OK를 누르면은 true가 되죠. 취소를 누르면은 요 if 조건은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여기다 넣어버리면. 그럼 사용자가 OK를 누를 때만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냥 이렇게 조금씩 꾸며가는 겁니다. 자, 211번. 삭제 누르면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취소 누르면 안 지우는 거고, 확인 누르면 지워지는 거고. 이렇게 약간의 튜닝을 더 곁들일 수 있어요. 메시지 창 넣는 거는 뭐 이런 거 넣으셔도 되고, 스위트할런 넣으셔도 되고. 그러면 응용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 삭제 버튼 보면은 data.id와 data.dname 두 개를 보내고 있어요. 학과 이름을 데이터셋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를 눌렀을 때 지금 여기는 요 id 값은 지금 요 파라미터로 들어온 걸 쓰고 있는 거고, 삭제 버튼 자체에도 지금 데이터셋으로 아이디랑 이름값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한번 써봅시다. 삭제할 때 저런 거 왜 집어넣냐면은 const current는 2점 current target, 이거는 이벤트가 발생한 자신이죠. const 근데 데이터셋에 아이디랑 디네임을 넣어놨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current.dataset.id가 될 거고, 디네임이 남아있죠. 디네임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current.dataset.dname.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삭제할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삭제할 때 정말 추가 데이터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좀 더 그 명확하게 그 사용자한테 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학과 이름을 삭제 버튼에 데이터 dname이라고 하는 값으로 숨겨놓는 거예요. 이러한 속성들을 통칭 데이터셋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내가 넣고 싶은 거 넣는 거고요. 그럼 요 값을 버튼 누를 때 끌어다가 쓰니까 사용자한테 뭔가 확인할 내용을 제시할 때 맨날 획일화된 메시지가 아니라 뭔가 좀 맞춤화된 것 같은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처리 같은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좀 더 그 사용자 친화적인 UI를 구성할 수 있어요. 저는 이미 지워진 거 또 지우려고 했고 이렇게 된 거고요. 아, dataset.dept 해놓구나. 네? 아, 디네임만 있고 아이디는 없네. 미안해요. 여긴 그냥 아이디로 해야겠네.
BPTM. 변수 이름을 잘못 지정해놓고 큰일 날 뻔했네. 네, 이렇게. 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삭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줌에서 볼 때 글자 크기 이 정도라면 너무 작나요? 줌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작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강의실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빔 프로젝트를 고려 안 해도 돼갖고 지금 이게 지금 의외로 편한데? 맨날 양쪽 환경을 신경 쓰는 게 좀 힘들었던 건데 차라리 이렇게 한쪽 환경만 신경 쓰니까 차라리 수업하기가 좀 편해서 그래서 그냥 줌에 최적화시키려고 그래요, 화면을. 성실님 글자 괜찮아요? 아니면 좀 더 키울까? 키우면 손가락 위 괜찮으면 오케이. 키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는요. 관수님 오케이. 성실님은? 임표님 괜찮으세요? 지희님은? 오케이, 그럼 이 정도로 해서 할게요. 음. 오늘 확실히 알았어. 그동안 내가 힘들었던 게 두 가지 환경을 신경 쓰느라 그랬던 거였어. 아, 단톡방에 좀 더 키워주세요라고 적어 놓으셨구나. 미안해요. 톡을 못 봤네. 자, 지금 완성된 이 파일 제가 올릴게요. 프로토타입은 전에 한번 드렸지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수정이 되네요. 파일 이름은 department view.js입니다. 네, 요거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app.js에 들어가는 라우트 코드는 바뀐 게 없으니까 이 app.js 코드는 따로 추가 배포 안 할게요. 네, 지금 단톡방에 드린 거 요것만 각자 완성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실습 시작하시면 되고요. 현우 씨 계세요? 지금 신호 보내줄게요. 설명하느라고 설명 못 끊어서 중간에 신호를 못 보냈어요. 자, 신호 보냈어요. 처리하세요. 일단 11시쯤에 시간 혹시 더 필요하신지 물어볼게요. 네, 이따 봅시다. 자, 이제 처음에 라이트 페이지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리드 페이지 작성을 했어요. 그럼 이제 목록 페이지로 가서 일단 기본적인 목록을 출력하는 것부터 할 거예요. 목록을 출력하면서 이제 읽기 페이지로 연계 요렇게 이어갈 겁니다. 뭐 검색이나 기타 다른 기능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붙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목록 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리드 페이지에서 수정으로 가서 수정 페이지 완성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번 교시에 3번하고 4번을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목록 페이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department list.js라고 파일 하나 만들고요. 아, 이미 있구나. 자, 일전에 우리가 검색 폼 들어갈 자리 준비하면서 이렇게 링크만 추가를 해놨는데 이제 페이지가 열리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하자고요. 자, 페이지가 열린과 동시에 뭔가 동작을 시키려면은 유즈 이펙트가 필요하죠. 그리고 화면에 뭔가 출력을 해야 되니까 출력을 위한 컴포넌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리덕스 써야 되니까 리덕스 관련된 애들이 들어오겠죠. 자, 리덕스 관련된 애들을 사용하면서 리덕스 목록 페이지를 구현하면서 목록상에서 삭제 기능을 넣을지 안 넣을지는 그냥 여러분들 선택 사항이에요. 목록에서 삭제 기능이 반드시 지원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게시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게시판, 읽기 쓰기 수정 삭제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게시판들은 목록에서 삭제 기능을 지원을 안 해요. 뭐 고객센터 게시판이나 뭐 그런 거. 근데 SNS 같이 상세 페이지가 따로 없고 목록상에서 모든 걸 다 확인하는 거. 댓글 같은 경우는 목록상에서 삭제 기능을 지원을 하죠.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게시판인데 게시판은 목록에서 못 지워. 꼭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야만 지워요. 근데 그 상세 페이지 안에 있는 댓글은 상세 페이지라는 개념이 따로 없잖아요. 걔네들은 보면은 그 목록상에서 삭제 기능을 같이 지원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목록에도 삭제를 넣고 상세에도 삭제를 넣는데 목록에서 삭제 기능 구현할지는 여러분들 선택 사항이지 필수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페이지가 최초로 열리면 그 리덕스로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니까 리덕스 초기화하고 데이터를 페이지 열린과 동시에 가져옵니다. 근데 아직 검색 관련 기능을 우리가 안 넣은 거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검색 관련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1페이지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무조건 가져오면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화면에 로딩바 넣어주고 그리고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조회 결과를 표시해 주면 되죠. 자, 조회 결과 표시하는 것도 이전 코드 재사용할게요. 자, 로딩바 보여주고 에러 있나 없나 검사해서 에러 있다면 에러뷰 표시하고 에러가 없다면 데이터 존재 여부를 확인해서 테이블 상태로 목록을 보여주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근데 백엔드에서 받아오는 거는 id 값이 deptn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id 값은 상황에 백엔드에서 주는 데이터 이름에 맞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겠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여기도 deptno라고 전부 조정해 주면 되겠죠. 자, 목록상에 이제 간단하게 화면에다 표시하고 그리고 그 학과 이름을 클릭했을 때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때 학과 번호를 이렇게 그 패스 파라미터로 넘겼고요. 수정하기 그리고 삭제하기 버튼 넣어서 수정하기 버튼 눌렀을 때는 이제 수정 페이지로 이동시키면 되는 건데 아직 수정 페이지 안 만들었고요. 그리고 삭제 버튼 눌렀을 때는 아까랑 똑같이 한번 지워주면 돼요. 자, 이벤트 함수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이벤트 함수가 없으면은 에러 날 테니까 이벤트 만듭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페이지 열리자마자 그냥 싹 다 데이터 가져오는 거 말고 특별한 기능이 없어요. 페이지 번호랑 검색 기능을 안 넣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문제될 거 없죠, 지금. 수정 버튼 이벤트, 삭제 버튼 이벤트. 자, 페이지 강제 이동을 처리할 거니까 여기서 또 그 페이지 강제 이동을 처리하기 위한 내비게이트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있죠?
수정 버튼에 대한 이벤트 리스너는 단지 페이지 이동만 시켜주면 되니까 일단 미리 만들어 놓고요. 데이터셋에 dept env 값 가져다가 패스 파라미터로 묶어줬고요. 삭제 버튼은 아까랑 똑같이 구현하면 됩니다. 삭제 버튼 이벤트 리스너 똑같이 복사해 올게요. 함수 이름도 똑같이 맞춰놨으니까. 사실 이렇게 똑같은 코드 한번 복사해서 쓰는 게 그렇게 좋은 처리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디스패치 딜리트 아이템 호출을 시키고 있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특이사항이 생긴 게 뭐냐면은 어, 아까 우리가 전제로 잡았던 게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번 그냥 데이터 새로 받아오자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목록 페이지에서 자, 현재 리스트 페이지에 있어요. 여기서 데이터를 뭔가 하나 삭제를 해서 삭제해달라고 백엔드에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백엔드에서는 삭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자, 처음에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5, 4, 3 이렇게 세 개를 받아왔어요. 근데 4번 데이터를 지워달라고 백엔드에 보낸 거야. 그럼 백엔드가 지웠어. 그럼 그 다음에 프론트 상에서 지가 갖고 있는 거를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목록 페이지로 다시 한번 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5, 3, 2 이렇게 세 개 받아오겠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덧글 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덧글 같은 거 지우고 나서 페이지 리프레시 하는 애들 있어요. 삭제하고 나서 그 페이지를 새로 고침시키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데이터 핸들링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새로 고침시키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실행할 거 아니에요. 자, 최초의 페이지가 열리면은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오죠. 그렇죠? 자, 우리는 전에 구현할 때 데이터를 여기서 삭제하고 나서 삭제한 이후에 데이터 처리를 여기 또 구현을 했었다고요. 그게 맞기는 해요. 근데 매번 그렇게 구현하는 게 코드 복잡도가 좀 커지니까 그냥 단순하게 꼼수를 부린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삭제한 다음에 그거를 여기서 처리하지 말고 페이지를 그냥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그냥. 뒤에 코드를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일종의 꼼수예요. 근데 많은 페이지들이 그렇게 구현을 합니다. 실제로. 얘 왜 꺼졌지? 유즈 내비게이트 이즈나 디파인드 유즈 콜백 이즈나 디파인드 여기서 안 쓰고 있네요 기능을. 유즈 콜백 그 다음에 유즈 내비게이트는 라우터 돔에서 가져와야 되죠. 유즈 내비게이트. 자 이렇게 목록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자 208번이에요. 왜 안 가져? use navigate is not defined. 음? 가져왔는데 자 다시 목록 페이지로 다시 보내니까 지금 쟤네가 동작을 안 하네요. 리액트 페이지 리프레시 하면은 그냥 새로 고침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효과를 어떻게 주는지. 리로드. 이게 없단 말이지. 리액트 펑셔널 컴포넌트 리로드. 이게 다시 렌더링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폴스 업데이트. 아 상태 값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강제로 바꾸라고. 저렇게 해야 되나? 폴스 업데이트. 네, 클래스 함수에는 폴스 업데이트라는 함수가 있기는 해요. 클래스형일 때는. 이렇게 하면 화면을 강제로 리프레시를 하는데 저게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안 나오네. use 폴스 업데이트. 상태 값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강제로 업데이트 시키라는 것 같아요. 음. 자, 화면을 강제로 갱신할 때 리액트는 상태 값이 갱신되면은 화면을 무조건 새로 고침한다는 얘기 했었죠. 기억나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화면을 새로 고침시키고 싶으시면 그냥 상태 값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를 업데이트를 하래요.
set 리프레시한테 not 리프레시. 이렇게 합시다. 화면 세로 고침 효과를 위한 범위 상태값. 범위라는 거는 쓸데없는 값이란 거예요. 그래서 상태값을 그냥 뒤집어 갖고 다시 갱신을 했어요. 그러면은 유즈 콜백의 리턴 값을 이렇게 해서 함수 하나 묶었는데 얘로 호출하면 화면이 갱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번 해봅시다. 폴스 업데이트. 자, 세로 고침 한번 하고, 자, 206번 제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러네. 응? 왜 자꾸 메일이 떠? 자, 이제 에러 나는 건 없는데, 음. 그럼 이제 얘도 화면 갱신이 이제 리프레시 값이 바뀔 때마다 해야겠죠. 화면 세로 고침에 대한 상태 값이 변경된다면 데이터를 세로 로드. 이렇게 추가가 돼야겠네. 205번 삭제하기 되었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리프레시가 되죠, 그냥 깔끔하게. 근데 가끔 이렇게 데이터가 날아가네. 삭제하기 지워졌고 한 번은 되는데 두 번째는 안 된다. 자, 215번째였고 여기가 문제인 것 같은데 자, 219번 삭제, 218번 삭제. 두 번은 안 되네요. 0, 뿔뿔 리프레시. 불린 값이라서 그런가 싶기도 해서 정수 값으로 바꿔볼게요. 223, 페이지가 안 살아나네요. 요거는 일단은
조금 더 연구해서 다시 집어넣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는 잠깐 빼도록 합시다. 한번 생각난 게 있어서 그것만 한번 더 넣어보고 안 되면은 깔끔하게 포기. 안 먹네요. 이거는 좀 다시 연구를 좀 해서 수정하는 걸로 합시다. 자, 일단 삭제 기능까지 되는 것까지는 확인했어요. 삭제 이후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고민을 하는 이유는 여기 처리 루틴을 좀 단순화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조금 이따 업데이트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 버튼 눌렀을 때는 단순히 수정 페이지로 넘어가 주기만 하면 됩니다. 수정 버튼에 있는 그 DPT의 값을 걸어서요. 지금 수정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냥 버튼 누르면 URL 바뀌었구나 까지만 확인하면 돼요. 자, 일단은 요거 한번 저장하고 디파트먼트 리스트.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파트먼트 에디트 차례죠. 자, 디파트먼트 에디트에 대해서 app.js에 마찬가지로 라우팅 걸겠습니다. 자, 디파트먼트 에디트까지 라우팅 걸었고요. 자, 에디트 페이지도 사실 뭐 별거 없어요. 일단은 작성 페이지랑 똑같이 화면 준비해서 가져온 다음에 어, 화면에다가 일단 기존 데이터를 뿌려주는 게 먼저죠. 자, 일단 필요한 거 임포트 쫙 했고요. 자, 디파트먼트 에디트 페이지 준비하고 그다음에 익스포트 시키자고요. 자, 얘도 이제 패스 파라미터로 어떤 데이터인지를 받아올 거예요. DPTNO. 자, app.js의 전부 id가 아니라 dptno라고 이름 다시 정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덕스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 초기화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는데 여기서도 get current 데이터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get 아이템으로 읽기랑 똑같이 가져오세요. 그냥. 자, 리스트 쪽에서 뷰 쪽에서 데이터를 그냥 리덕스로 가져오세요. 바로 이렇게. 그럼 리턴에서 그 받아온 데이터 일단 출력해 주시면 돼요. 읽기 페이지랑 똑같은 거야. 다만 화면의 모양만 좀 다른 거예요. 자, 파라미터만 여기 아이디로 다, 리덕스에서는 아이디로 다 해놨죠. 자, dptno. 자, 데이터.id가 있나 없나 검사해서 데이터가 있다면 id 찍고.
DPTNO 찍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있다면 학과 이름 찍고, 데이터가 있다면 위치값 찍고, 저장하기 버튼 넣어주고, 저장하기 버튼 눌렀을 때 서브 및 이벤트. 자, 서브 및 이벤트를 걸려면 마찬가지로 이벤트 핸들러 걸어놓고요. 자, 서브 및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발생한 폼 객체 가져와서 유효성 검사 생략합시다. 자, 이것도 이제 작성 페이지랑 처리 루틴 똑같아요. 작성 페이지랑. 자, 다만 여기서는 포스트 아이템이 아니라 풋 아이템이 될 거고, 몇 번 데이터를 수정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하는가 보여줘야 될 거고요. 에러 처리하고. 그럼 이제 수정된 데이터가 이렇게 응답이 올 텐데, 여기서도 수정하자마자 냅다 상세 페이지로 도망가 버리면 수정한 이후에 데이터 처리 여기서 따로 구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는 이거야. 전에는 페이지 로딩할 때 데이터 처리하고 버튼 눌렀을 때 데이터 처리 또 했는데 이걸 안 하자는 거예요. 버튼 눌렀을 때 그 수정 삭제, 입력 수정 삭제를 하잖아요. 버튼 눌렀을 때 입력 수정 삭제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데이터 처리를 또 하지 말고 다른 페이지로 도망가 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작업하는 거 핵심이야. 그러면 우리가 전에 했던 예제에서 코드량이 한 40% 정도는 빠져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개발상의 이점 때문에 많은 사이트들이 이렇게 구현하고 있다고요. 자, 어디 또 아이디라고 이름 썼나 보다. 아이디. 어디서 아이디라고 했을까? 여기 DPTNO. 자, 여기서도 DPTNO가 페이지가 열린 다음에만 로드하면 되니까 굳이 여기 파라미터를 검사할 필요 없겠네요. 뷰 페이지에서도 그냥 페이지가 열린 직후에만 하면 되니까. 에디트. DPT. 자, 그럼 다시 목록에서 수정하기. 그럼 나왔고, 학과 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수정하기. DPTNO 220. DPTNO. 학과 번호는 참 저걸로 보내기로 했죠, 우리. 맞는데. 리덕스 슬라이스에서 여기서는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받는구나.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우리 프라이머리 키에서 쓰고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라이머리 키 이름이 DPTNO예요. 그러면은 AJAX에서 주는 백엔드에서 주는 제이슨 이름은 마찬가지로 DPTNO예요. 근데 리덕스 슬라이스에서 슬라이스 코드 좀 고치기 귀찮다고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썼던 걸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계속 이름이 다르니까 여기서 자꾸 이런 자잘한 에러가 생겨요. 폼에서 DPKNO라고 했던 걸 리덕스 슬라이스에 줄 때는 ID라고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안 맞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 할 때는 이름을 그냥 다 통일해 버리는 게 나중에 안 헷갈려요. 근데 지금 슬라이스에 전부 ID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슬라이스에 맞출게요. 자, 수정. 5, 5. 자, 그럼 수정 다 됐죠? 자, 지금 수정하자마자 그 읽기 페이지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점은 이거야. C, 아이고, R, U, D 중에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화면에 디스플레이 해야 되는 경우는 미드밖에 없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엄청 열심히 짜야 돼요. 이거는 그때그때 맞춰야 돼. 근데 C, U, D는 처리 후 무조건 어디론가 리드를 수행하는 페이지로 도망가 버리세요. C, U, D에 해당하는 기능을 호출한 다음에 리드를 수행하는 페이지로 도망가 버리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후속 처리에 대한 코딩을 따로 안 해도 돼. 그냥 얘가 혼자 다 떠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코드량이 확실히 줄어요. 그래서 지금 요 방식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계속 염두하면은 어, 여, 예전에 썼던 우리 수업 예제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현을 하면 난이도가 좀 더 쉽게 느껴질 겁니다. 자, 디파트먼트 에디트 리스트도 한번 다시 저장할까? 리스트. 그다음에 데스크탑에서 핫도그. 자, 이번에 에디트하고 리스트 두 개 보내드리면 되죠. 자, 처음에 배포해드렸던 코드랑 지금까지 코드가 또 중간에 많이 달라져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SRC 소스 한번 쭉 배포를 할게요. 혹시 몰라서 서버 쪽도 한번 재배포할게요. 자, 그럼 요거 실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실습하면은 오케이. 그럼 12시 반에 봅시다. 네, 여기까지요.